경기도가 최근 부천 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계획을 승인 고시했습니다. 원도심 정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작 원주민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전체 의원실에 배포해 논란이 됐던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국민의힘 당윤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지자체 주요 정책들, 오늘은 인천시 주요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겨울철 전기 메트로 인한 화재가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화재 걱정이 없을지 주의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부천 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계획을 승인 고시했습니다. 지역 원도심 정비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반면 오랜 세월 원미동 일대에 터를 잡고 살아온 원주민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주도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로 낙점된 부천의 대표적 노후 원도심 원미동 일대입니다. 사업지구에는 오는 2029년까지 공동주택 1,6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도 함께 조성됩니다. 지난 2021년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모델입니다. 전국 첫 승인 사례로 후보지로 선정된 지 3년 만입니다. 그런데 공공개발에 반대하는 현수막은 여전히 동네 곳곳에 나붙어 있습니다. 사업 시작 초기부터 거세게 반발했던 일부 원주민들은 분노합니다. 주민들은 전혀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단독이나 상가 가진 사람들은 아파트 받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지금 나이가 80이다 넘은 사람들인데 앞으로 10년 안에 무슨 수로 거기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들어가서 뭐 할 거예요. 주민대표 협의체는 현재 업무정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공백 상태. LH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공식적인 소통 창구마저 부재한 상황이라는 게 사업 반대 측 주민들의 말입니다. 주민협의체는 상태가 업무 정지가 들어가 있는데 일부 몇몇 불러다가 통보 형식으로 해가지고 승인 받았다고. 결국 부대시설 등 구체적인 설계에도 지역민 의견은 배제됐다고 토로합니다. 여기 지금 경로당도 있고 노인 야간 보호센터 있고 또 노인 공동생활 가정체가 이렇게 3개씩이나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입구 들어가는 쪽에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도 이것도 궁금하고요. 이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주민대표 협의체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사업 승인 신청 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설계에 포함했다면서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시공사 부천시 등과 함께 향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공사 선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26년 착공을 앞둔 부천 원미지구. 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시장 여건이 여전히 좋지 못한 데다 주민의 반대 여론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국 첫 사례인 공공재개발의 향방에 시선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전체 의원실에 배포해 논란이 됐던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소행 등으로 왜곡하는 내용의 자료를 인천시의회에 돌린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당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허 의장의 행동이 2.28 대구 민주운동,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는 정강 정책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허식 의장은 지난 2일 비서실을 통해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전체 의원실에 배포했습니다. 해당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 북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허 의장은 신문 배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항의하자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490여 개 지방하천 침수 피해 방지 대책을 세워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대비합니다. 도는 올해 예산으로 도시 하천 침수 방지 대책 등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해 상반기에 용역을 시작하는데요. 이번 용역을 통해 도내 도시 하천의 현황을 최초로 파악하고 침수 피해 이력 등을 조사한 뒤 피해가 우려되는 특정 도시 하천을 정해 기본 계획, 시행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 2021년 12월 지방하천 정비사업 우선순위 등을 정한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도 다시 살펴 도시 하천 연계, 현지 여건 변화 등을 수정 보완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책자로 발간해 누리집에 게시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송효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인천의 주요 정책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줄고 청년에게는 더 큰 희망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인천형 출생 정책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생애 초기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눈에 띕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임신기에는 임신 출산 의료비 100만 원을 비롯해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을 지원받고 0세부터 7세에 해당하는 유아기에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과 부모급여 1,800만 원, 아동수당 960만 원과 보육료 급식비 2,540만 원, 천사지원금 8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7세부터 18세인 학생기에는 초중고교 교육비로 1,650만 원과 아이꿈 수당 1,9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해 7,200만 원을 지원하고 여기에 인천시가 새롭게 2,800만 원을 더하면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는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개인별 상황과 소득 등 자격에 따라서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 정책입니다. 군복무 청년이 질병과 상해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청년 상해보험이 지원됩니다. 또 직무훈련과 인턴십을 제공하는 취업 아카데미를 비롯해 인천 글로벌 캠퍼스 외국대학과 연계된 연수 기회가 제공됩니다. 특히 취업 아카데미 이수 후 인턴십에 참여할 경우 3개월간 월 24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도 새롭게 시작됩니다. 24시간과 주간, 그룹형과 1:1 돌봄 서비스 등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시작해 가족과 당사자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또한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등 장애인 전동 보장구 전용 보험 가입으로 어르신과 장애인의 안심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는 소상공인 원금 상환 유예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경영 지원센터도 오는 7월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자는 인천시를 비롯해 군구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시 누리집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인천시가 2년 연속 국비 6조 원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인천시가 확보한 국비는 2024년 보통교부세로 9,526억 원과 국고보조금 5조 4,851억 원 등 모두 6조 4,377억 원입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최종 예산 8,824억 원 대비 702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시는 당초 2022년도 자체 수입의 추계보다 실제 자체 수입이 1,694억 원이 초과돼 올해 교부세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만약 2022년 수입 초과분이 없었다면 2024년도 실제 산정액은 1조 1,000억 원에 달하는 수준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연말 2024년도 국고보조금 5조 4,85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남원 지역에서 전기장판과 온수매트를 겹쳐 쓰다 불이 나 노부부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전기매트가 겨울철 주요 화재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어떻게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이나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화염이 솟구치는 주택에서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3일 새벽 6시쯤 전북 남원시 산동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모두 타 무너져 내린 주택에선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온수매트 위에 전기장판을 겹쳐 쓰다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기장판과 같은 계절용 기기로 인한 화재는 매년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상자는 100명이 넘고 재산 피해도 44억 원가량입니다. 불이 난 요인으로는 부주의가 43%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요즘은 중국산 전기장판 싼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속 안에 있는 발열체나 아니면 그 전선들이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매트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매트를 접어서 보관 사용하거나 라텍스 같은 천연 고무 침구류의 오랜 시간 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합니다. 또 합선되거나 전열선이 끊어질 수 있어 전기 매트 위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기장판을 보관할 때는 돌돌 말아서 보관해 주시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장판은 KC 인증 마크가 꼭 있는 장판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 집중되는 전기 매트 화재. 안타까운 참변을 막기 위해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지난 4일 밤 9시 10분쯤 부천 원미구 상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세워둔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20대 여성 등 주민 5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주민 80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또 주차장 일부가 불에 타고 불이 난 차 옆에 주차된 차량을 포함해 모두 3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스프링클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평구가 인천 평화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에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부평구는 지난해 인천 평화의원과 1차 시범 사업을 시작해 모두 87명의 장기 요양 대상자들에게 1,400건이 넘는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양 기관은 올해 거동이 불편한 장기 요양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 재택의료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올해 지역 내 3개 지구의 지적 재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온라인 주민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시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 뒤 사업 시행자인 원미, 소사, 오정구가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이번에 부천에서 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은 슈니지구와 옥길 2지구, 내동지구 등 3곳입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최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중증 응급 환자 최종 치료 제공률 등 주요 지표를 비롯해 환자 만족도, 재난의료지원 훈련 등 평가 지표에서 전국 40개 권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번 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전국 400여 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시설이나 안전성, 환자 중심성 등 7개 영역, 44개 지표가 기준이 됐습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지난 2015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